기독교가 들어오고 근대 민주 시민사회가 출현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정동이라는 지역이 바로 우리 한반도의 민족사 속에서 하나의 시대 정신이 교차된 아주 중요한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 고려 불교가 지배하던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됐잖아요. 근데 이제 서울을 개경에서 서울로 천도를 하면서 이 이성계가 서울 도성 안에서 금지했던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성 안에서 서울에서 하면 안 된다. 첫 번째로 절을 못 짓겠습니다. 이 성 안에다가 한양 도성 안에서 절을 못 짓겠고, 두 번째로 묘를 못 쓰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인 거주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성 밖에서 거주를 했었습니다. 이 삼금 정책이 있었는데 이 유교의 통치 이념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거를 구현하기 위한 이 한양 도성 안에 이성계가 와서 살다가 이성계가 사랑한 여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그 누구죠? 신덕왕후 강씨라는. 신덕왕후 강씨를 이성계가 어디서 만났냐면 여기 지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옛날 그 게일 선교사가 만든 우리 120년 전에 한양 지도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경운궁이라는 궁궐이 보입니다. 경운궁에서 수직으로 북쪽으로 쭉 올라오면은 한자로 뭐가 써 있냐면 정동이라고 써 있어요. 우물골이라고 합니다. 우물골이라는 곳이 지금 경기여고 옛날 자리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성계가 젊을 때 말 달리며 달리다가 우물 앞에 말을 내리고 한 여인에게 물을 청하했는데 버들잎을 띄웠었습니다. 그래서 이 왜 버들잎을 띄워줬냐 하니까 잘 아시는 얘기죠. 뭐 마시다 체할까 봐줬다 해서 로맨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눈여겨봤던 이 여인과 나중에 사랑을 나눠서 두 번째 부인으로 맡게 됩니다. 그 여자가 바로 강씨 부인이에요. 바로 신덕왕후 강씨인데 이성계가 이제 조선을 창건하고 이 강씨를 너무 사랑했고 강씨를 사랑한 나머지 그 아들들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세자 책봉을 하는데 강씨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세자로 책봉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부인의 그 아들 중에서 형제 중에서 아주 야심가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방원이. 이방원이가 아주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죠. 나중에 그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데 바로 이 강씨를 이성계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강씨가 죽자 그 묘를 릉을 어디다 쓸까 막 토론이 있는데 경복궁 옆에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한 이 도성 안에 묘를 쓰지 말라고 했던 금지를 자기가 어기게 되니까 신하들하고 옥신각신합니다. 타협을 해서 결론을 낸 것이 내가 그럼 강씨를 추모하는 시를 써서 경복궁에 연을 날려서 시를 적은 연을 날려서 연이 떨어진 곳에 능을 쓰겠다. 바람에 날려가. 그래서 합의가 돼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연을 날리다가 끊어서 그것이 떨어진 곳을 추적해 보니까 강씨와 이성계가 처음 만났던 바로 이 우물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자신의 원칙을 깨면서 서울 도성 안인 정동에다가 강씨의 능을 씁니다. 그 능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정능이에요. 정능이 여기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왕릉이 있던 자리가 정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씨는 불교 세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교 이념의 국가인 조선하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강씨의 능을 쓴 것에 대해서 이방원은 아주 탐탁지 않았죠. 그래서 아버지 이방원은 이성계는 강씨가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강씨를 추모하는 절을 옆에다 지었죠. 그래서 서울 도서관에 절도지요. 흥천사라는 절이 여기 있어요. 벽수궁 안에 들어가면 그때 흥천사 동정이 아직도 있어요. 전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능이 있고 절이 있으니까 이방원이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죽고 이방원이 이제 득세를 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강씨의 능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정릉을 파서 어디로 이장하냐면 미아리고개 너머에 지금 어디죠? 정릉동으로 이장을 하는 겁니다. 정릉동이라는 동네 이름이 그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릉이 있었는데 능이 없어졌으니까 정릉의 정자만 나와서 정동이 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교의 고려와 유교의 조선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어떤 교차적인 갈등과 충돌이 있었던 그런 공간이 정동이고, 정동이라는 이름에 바로 그런 이데올로기의
교차가 이렇게 스토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정동에 조선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조선이 통치를 하다가 조선이라는 유교의 이념이 이제 어느 정도 시대적 역할이 다하고 근대화와 서구 열강의 침탈 속에서 이 우리나라가 새로운 대안적인 이데올로기, 정신, 시대 정신을 갈구하고 있을 때 바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많은 시대 선각자들이 기독교를 이제 유교에 대체하는 대안 이데올로기로 수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정동에 변재열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처음 여기다 베이스 캠프를 차린 거죠. 여기다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면서 바로 불교에서 유교로, 유교에서 기독교와 근대 시민 사회의 가치로 전환하는 중요한 전환기로서 정동이 새로운 무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 증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게 바로 배제학당이다. 그래서 기독교가 120여 년 전에 선교가 돼서 들어와서 뭐 주여 하면서 찬당하는 어떤 종교의 차원으로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불교와 유교를 대체하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미래를 모색할 수 있는 시대 정신으로 기독교가 수용됐고 바로 배제학당에서 바로 기독교뿐만 아니라 근대 민주 시민사회의 가치들 미래의 대안적인 정신유산들을 변재열 선교사를 비롯해 여러 기독교 선교사들이 한국의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달했던 공간, 그것이 바로 배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배제라는 이름도 고종이 직접 하사했고요. 바로 이곳에 새로운 시대를 갈망하는 청년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이쪽으로 이동해 보시죠.